안녕하세요. 교육진담 수요 독서 시간입니다. 드디어 저희가 사피엔스를 합니다. 사피엔스. 사피엔스. 자, 사피엔스를 하기 전에 우리 훈쌤이 하기 전에 완쌤이 먼저 하실 말씀이 있으시대요. 아니, 그거를 내가 자연스럽게 그냥 중간에 쳐야 되는 거지. 아니요. 중간에 자연스럽게 얘기하세요. 아니, 그게 아니고, 그래요. 제목이 나오잖아, 이제. 그쵸. 사피엔스니까, 이 사피엔스라는 제목 때문에 저희가 독서방송에서 하트 한번 이제 20개 한번 받아보는 날이 오늘이 될 수도 있다는 거. 네. 저희 이제 월요일에 얘기했지만 하트 받아보고 싶어요. 20개. 저는 20개까지 바라지 않습니다. 저는 그냥. 본인이 하나 누르고. 일단 나는 하나 누르지. 가족들 걸로 또 누르지 않아요? 가족들은 누르지 않고. 그래요? 네. 저희 가족들은 너나 해라 이러고 있으니. 하긴 안 들어요? 안 들어. 내가 네 목소리를 거기서도 들어야 되니? 맞아요. 부인인데. 그래서 저는 하나 누르지만 어쨌든 보통 한 11개, 12개 요 정도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책 제목이 아예 못 들어본 거다 그러면 한 7개, 6개 이렇게 내려가는 경우들도 있었고. 사피엔스는 일단은 이거는 저는 한 15개 봅니다. 이거 좀 15개 넘습니다. 왜냐면 이 책은 일단은 그냥 의무적으로 한번 이 책이 무슨 얘기인지에 대해서 들으시고자 하는 분들이 오히려 더 많은 책이에요. 이게 어렵고 두꺼운 책이긴 하지만 이게 워낙 오랫동안 회자되고 유명했던 책 아닌가요? 저희가 오늘 이걸 얘기를 잘해야겠네요. 밀레인가 요즘 그 책 밀리의 서재 거기서도 아마 이 책 홍보하지 않나요? 이 책은 워낙에 유명해져 싸게 읽었다고? 맞아 싸게 읽었다고. 난 이 책을 싸게 읽었지. 100권에 얼마? 그렇죠. 근데 이게 사실은 22,000원이잖아요. 그러니까는 이걸 싸게 읽었지. 이러면서 나는 이거를 싸게 읽었어. 거기에 나오는 책이잖아요. 근데 저는 그런 뭐라고 해야 되지? 독서 스트리밍 서비스라고 해야 되나? 저는 그런 서비스 별로 안 좋아합니다. 저도 매우 싫어합니다. 저는 싫어하는 건 아니고 왜냐면 저는 제 손에 사실 책이 딱 주어지는 게 제일 좋아요. 맞아요. 물론 저도 전자책을 자주 읽는데 전자책을 읽을 때는 약간 내가 지식을 채운다는 느낌이 있지만 책을 소지하면 내가 재산을 채우고 있다는 느낌이 좀 있어서 저기 책 사실 이거 집 놓을 때가 마땅치 않아가지고 한 몇십 권은 스캔을 했어요. 재단을 해가지고. 근데 재단기 샀어요? 아니, 재단 업체에 맡겼어요. 저 스캔해주는데 업체에 맡겨서 스캔을 해가지고 몇 개 좀 보고 있거든요. 근데 아직도 좀 힘든 것 같아요. 그지. 그게 책은 이렇게 봐도 힘든데. 책이 이게 확실히 종이로 넘기는 세대에 있는 사람들은 이걸 스캔해가지고 전자책의 형태로 보는 게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제가 아이패드 처음 나왔을 때 한번 시도했고 이제 안 했는데 요즘에 전자책 좋은 게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사고 이걸 넣으려고 했는데 생각보다 아직 그래도 전자책으로 볼 수 있는 건 무협지? 근데 요새 나오는 책들은 전자책 편집이 되게 잘 돼서 나와가지고 무협지 보기 좋아요. 무협지는 제가 차마 사서 보진 못하고. 그러니까 전자책으로. 그러니까 저 차마 사서 보지. 전자책으로 사서 보셔야죠. 전자책으로 다 판권이 있는데. 전자책으로 사서 본다고요? 근데 전자책은 제가 아직 그걸 사서 볼 만큼의 제가 이제 어떤 마음의 여유가 있지 못하고. 보통은 요새 나오는 책들은 전자책으로 많이 보는 편인데 그런 건 있어요. 전자책으로 봤을 때 아마 이 사피엔스 전자책으로 있을 것 같은데. 있죠? 그러니까 전자책으로 보면 약간 어떤 게 있냐면 분량이 늘어납니다. 페이지가 이를테면 막 한 600페이지짜리 책이다. 그럼 전자책으로 보면 한 1000페이지 나와요. 그래서 약간 부담이 돼. 그래서 오히려 축축 넘어가는. 근데 일단 책은 넘기는 맛이죠. 그리고 이 사피엔스는 제가 사석에서 얘기하지만 사피엔스와 총균세를 묶으면 정확하게 베개를 대용할 수 있어요. 두꺼워서 완벽합니다. 근데 어쨌든 책이 최종적으로는 631쪽이잖아요. 이 책. 630. 거기까지 볼 건 아니고 거기까지 보통은 보진 않겠지만 흰색 여기까지는 보겠죠. 그렇죠. 요 정도죠. 요 정도. 옹기니 말까지 우리가 다 읽는다면 거의 600페이지거든요. 옹기니 말도 길어. 다른 사람보다. 그래서 593쪽이니까 이 정도면은 책을 어느 정도 걸려서 읽어야 되는 거죠. 개인에 따라서 물론 차이는 있겠지만은. 그렇죠. 근데 이게 책이 문장이 꽤 번역도 잘 되고 문장 자체도 그렇게 난이도가 높지 않아서 그리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렇게 쭉 서술을 하고 있어가지고 읽기에 그렇게 어려운 책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학생들이 읽는다고 치면 사실 집중해서 읽었을 때 한 이틀 정도에 한 5시간 정도씩이 되나? 네, 이틀에 5시간. 그 정도면은 충분히 10시간. 읽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제가 이걸 처음 읽었을 때가 저 예전에 입원했을 때 그때 야, 웃어서 죄송합니다. 사람이 입원했다 그러는데 막 웃어 다 같이 웃어 막. 입원했을 때 그때 이 책을 이렇게 바로 이렇게 쑥 한 번에 다 읽었거든요. 저는 이제 워낙 집중이 잘 되는 상황이기도 했고 또 그러니까 누가 방해를 안 하잖아 거기서. 집중이 잘 되는 상황에서 심심하니까 그냥 후룩 읽어서 끝냈는데 아마 누군가 옆에서 방해도 하고 그다음에 뭐 할 일도 있고 그러면 한 일주일 정도 잡고 읽으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있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뭐 내용이 그렇게 어렵냐면 그런 것도 아니고 이미 아마 고등학교들에서 특히나 인문사회 계열 쪽의 학생들은 한 2학년 정도 됐으면 한 번쯤은 분명히 접해봤을 거예요. 학교에서 어떤 형태로든 이 책을 읽혔을 거란 생각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경우가 있냐면 이 책도 그렇지만 총균세의 경우도 지문을 일부 발췌해서 뭐 국어 시간이든 아니면 영어 시간이든 다루는 경우들이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그렇게 접근을 해보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은 좀 있습니다. 뭐 사실 책에 대해서 설명하거나 아니면 저자에 대해서 설명할 만한 얘기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라는 생각도 있었거든요. 근데 굳이 이 책을 한번 해야겠다라고 생각했던 건 뭐냐면 제가 사실은 오늘 이 책 말고 다른 책 하려고 그랬어요. 원래 제가 하려고 했던 책 제목이 자연기계라는 책인데 그러니까 그 책이 다룬 내용은 뭐냐면 우리가 인간이 자연과 어떤 관계에서 자연을 이용해 왔는가라는 거를 되게 미시사적인 관점에서 그러니까 미국의 콜로라도 강 유역을 어떻게 개발했는가 이걸 중점으로 해갖고 다루는 책인데 그렇게 보다가 보니까 이게 계속 사피엔스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 거예요. 그것과 비교를 해서 뭔가 얘기를 할 때. 그 책 제가 7개 예상해 봅니다. 근데 콜로라도가 되게 중요해요. 북미 저기 그 캐나다서부터 쭉 흘러나오는 건데 그게 북미의 어떤 문명의 중심이 되는 게 원천이 콜로라도 강인데 중요해요. 그 설명 나오니까 이제 6개 정도 그렇지 6개를 줄이죠. 심오해지네요. 네, 심오해집니다. 그 책을 하려고 하다가 이런 미시사적인 관점들을 다루기 위해서 필요한 게 거시적으로 역사를 바라보는 관점의 책이 하나 있긴 있어야겠구나라고 생각을 해서 그러면 총균세가 나을까 아니면 이런 사피엔스가 나을까 하다 사피엔스 좀 더 대중적이잖아요. 그래서 이 책을 한번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갖고 왔는데 사실 저도 지금 이 책을 너무 급작스럽게 들고 오느라고 읽은 지가 꽤 됐어요. 꽤 됐는데 사실 그 중간중간에 이제 애들하고 수업도 있고 갖고 같이 수업도 하고 한 2번 정도를 2년에 걸쳐 수업을 했었으니까 그래서 애들하고 얘기를 할 때 어떤 부분들을 설명을 해야 될지 뭐 이런 것들도 있긴 있었는데 뭐 애들이 제대로 들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유발 하라리 이때만 하더라도 막 어마어마했잖아요. 엄청났죠. 처음 나왔을 때 막 진짜 센세이션 와. 돈은 이렇게 버는구나. 책으로. 나랑 나이가 비슷해요. 저랑 나이가 동갑이든가 아마 그래. 미제잖아요. 아닙니다. 미제 아니에요. 참 미제 아니죠. 이스라엘제입니다.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도 미제예요. 이스라엘 뭐. 이스라엘 그러니까 싸제 미제죠 이건. 싸제. 범주가. 그냥 아예 미제는 아니고 싸제. 뭐 미제예요. 근데 제가 이 책을 딱 처음에 펼쳤을 때 놀랐던 게 뭐냐면 거기 맨 뒤에 감수자 있어요. 감수자. 저도 이거 보고 놀랐어요. 사실은. 감수자가 이태수 교수님 거기 써 있거든요. 이태수 교수님 저 석사 논문 지도 교수님이신데 이분이 저 이 책 다 읽고 나서 이거 왜 감수하신 거지? 그러니까 저도 왜 이 선생님이 왜 출판사 김영사니까 다들 그 넘어가세요. 그러니까 저 약간 의아했어요. 이분이 이거 왜 검수하신 거지? 이런 생각을 감수를 하신 거지?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물론 이태수 교수님의 지난번에 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난 재밌는 게 너무 많아라고 했던 그 교수님. 그러니까
독일에서 막 그 논문 되게 거창한 거 하나 딱 레전드급의 논문 하나 내놓고 더 이상 결과물을 내놓지 않았던 교수님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분이신데 이걸 감수하신 걸 보니까 제가 두 가지 부분에서 놀랐어요. 왜냐면 사피엔스라는 책 자체가 이 선생님이 이런 류의 재미를 느끼실 수도 있겠구나라는 데 놀랐고, 그다음 두 번째는 이게 전공이 아닌데 그래서 약간 놀랐던 것도 있었어요. 왜냐면 이분이 저기 아리스토텔레스 전공자시거든요 원래. 그래서 그 부분에서 조금 놀라긴 했는데 이게 이름 때문에 그런가? 사피엔스라는 이름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 그런 포인트도 흥미로울 것 같아요. 이거를 책을 이제 한 사람이 감수자를 찾고 싶은데 왜 감수자를 다른 분야가 아니고 하필 이제 거기서 찾았을까? 그러니까 책의 성격이 좀 그렇다고 판단했을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뭐 인간의 미래, 인류의 미래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쨌든 마지막에 그런 언급이 있으니까 과거로부터 현재 미래에 대한 어떤 인간에 대한 삶을 이야기하는 것은 결국 철학의 영역이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이쪽에서. 어쨌든 간에 이 사피엔스라는 책은 되게 재밌습니다. 실제로 읽어보신 분들도 이미 이제 뭐 사실 시도해보신 분들도 많고 완독하신 분들도 많을 법한 책이에요. 보통은 왜 총균세 같은 책 있잖아요. 총균세 누구나 다 알아요. 총균세라는 책을 진짜 들어보는 어지간하게 책에 관심 있던 사람 다 들어봤지만 완독을 했던 사람들은 이를테면 뭐 한 1%도 안 될걸? 게다가 저기 있잖아요. 저기 그 왜 경제학 책 그 뭐지? 21세기 자본? 21세기 자본. 21세기 자본. 피케티의 책은 0.3% 읽었다고? 그래요? 산 사람의 0.3%인가가 다 읽었대요. 그래요? 뒷부분에 미국에 대한 통계가 많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수치가 너무 많이 나오다 보니까 그거를 끝까지 읽은 사람이 거의 없는 거예요. 사긴 되게 많이 샀는데. 근데 이 책은 제가 생각하기에 그런 뭐 총균세나 21세기 자본 정도의 수준은 아니고 그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완독을 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적어도 한 10% 정도는 다 읽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저도 처음에 읽을 때 막 앞에 너무 흥미로워가지고 너무 재밌게 막 나가다가 중간 부분에서 하나 걸려가지고 그 되게 막 싫다고 막 책을 이게 뭐야 이러면서 제가 책을 던지다시피 그게 왜 그런 거예요? 어디? 그때 내가 물어본다고 했다가 못 물어봤어요. 어디가 그렇게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이 사람 싫다고 막. 그러니까 이 책의 중간 부분에 가면은 이제 제가 약간 목차를 잠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목차는 이미 다 아시겠지만 뭐 전체적으로 4개 그 부로 나눠져 있어요. 첫 번째 인지혁명이고, 두 번째가 농업혁명, 그다음에 세 번째가 인류의 통합, 그리고 네 번째 과학혁명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근데 인지혁명과 농업혁명까지는 이런 관점으로도 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동의하지 않는 관점일 수도 있는데 이런 관점으로 볼 수도 있어라는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3부에서 인류의 통합 부분에서 뭐가 나오냐면 제국의 비전이라는 부분이 나옵니다. 근데 이 제국의 비전 부분의 내용들이 찾아보면 굉장히,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되지? 이 로컬한 지역들, 그러니까 그냥 지역적인 특색들이 있는 것들이 결국에 가서는 제국에 의해서 통합될 수밖에 없다라는 뉘앙스의 어떤 내용을 담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이걸 보면서 이 사람이 이를테면, 그러니까 이게 하나의 질서 안에 모든 것들이 통합될 수 있다라는 식의 마인드를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만 봐서도 그런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그런 뉘앙스를 분명히 풍기고 있어요. 근데 제가 거기서 한 가지 또 들었던 의문이 뭐냐면, 이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이란 말이에요. 이스라엘 사람이고 분명히 자기네 나라에서 팔레스타인 문제가 진행이 되고 있는 상태인데, 저거 같으면 이런 식의 역사책을 쓰거나 할 때 그런 언급들이 조금이라도 들어가는 게 양심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스라엘의 지식인이라면. 이 사람이 이를테면 뭐 이스라엘에서 학교를 안 다니고 이스라엘 사람이지만 뭐 미국에서 학교를 다니고 영국에서 학교를 태어날 때부터 그렇게 했다면 나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 근데 이 사람 이스라엘 태생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 기본적으로 이스라엘에서 모든 교육을 받았어요. 이스라엘 하이파 출신이고, 하이파라는 곳은 기본적으로 팔레스타인하고의 역사성이 굉장히 깊은 곳이거든요. 근데 그런 곳에서 자랐던 사람의 입에서
제국에 관한 그러니까 모든 하나의 질서로서 뭔가를 통합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가 나온다는 것은 저는 이 사람 굉장히 제국주의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고 봤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러고 나서 다시 한번 이 책을 쭉 훑다 보니까 어떤 것들이 눈에 띄기 시작했냐면 굉장히 많은 주장들이 근거를 추측에다 두고 있다는 게 보여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제 여러 가지 몇 가지 꼽아드리면 좋겠는데 저도 지금 줄그은 데를 다 찾을 수가 없어서 뭐라고 말씀을 드리긴 조금 어렵겠지만 지금 여기 이제 읽어보시다 보면은 이랬을 수도 있다. 근데 그렇다면 이렇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렇다. 이런 식의 논리 구조를 갖고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하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뒤에다가 막 그 참고한 문헌들 같은 것들도 몇 개 달아놓긴 했어요. 근데 이 정도 분량의 책이라면 사실은 참고해야 되는 문헌들만 해도 이 책보다 두꺼워질 거예요. 근데 물론 중요한 문헌들을 달아놨겠죠. 그렇게 축약을 해도 이렇게 적은 숫자의 문헌들로 이루어지면 안 되는 책인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주장이 너무 많이 들어갔거든. 그러면 그런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어떤 근거들이 충분히 논문을 통해서 혹은 다른 문헌들을 통해서 이렇게 제시가 돼야 되는데 이를테면 각주로라도 되게 작게라도 언급을 하면서 지나가야 되는데 그런 언급이 전혀 없이 그러니까 제 얘기는 무슨 말씀이냐면 이 책은 기본적으로 사람들에게 인간이라는 게 내가 생각하기에 인간이라는 건 이런 거야를 설파하기 위한 책인 것 같아요. 근데 그걸 우리는 어떤 비키스토리라는 이름으로 포장해 놓은 거죠. 역사가 아니에요, 이 책은. 이 책은 역사책이 아니고 역사의 추정을 하고 있는 책이라고 보셔야 되는 거라서 이게 예전에 이 책 처음 나왔을 때 어떤 신문이었나? 그 박씨의 평론가 제가 이름을 기억을 못해서 참 죄송합니다. 무슨 평론가였는데 정말 좋은 얘기를 해주신 게 그때도 제국주의의 이야기가 한번 실렸던 적이 있는데 되게 아무렇지도 않게 묻히고 지나갔거든요. 책이 워낙 유명세를 많이 탄 데다가 그 당시에 이 책 내놓고 유발 하라리가 2016년인가 우리나라에 왔었어요. 그래서 네이버에서 최재천 교수하고 그다음에 저기 누구였지? 무슨 소장 노소영 씨 그분이랑 이렇게 나와가지고 이렇게 논의를 한 적이 있었어요. 앞에서 패널로 나와가지고. 근데 거기서도 사실 제가 이 사람 오래 못 갈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저는 했었거든요. 왜냐면 거기서 하는 얘기가 물론 언어의 한계도 있었을 거예요. 이스라엘 학자이기 때문에 영어를 그렇게 자유롭게 쓰진 못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영어로 이제 얘기를 하는 걸 쭉 이렇게 보여주는데 책에 나와 있는 내용이 그대로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어요. 그리고 유발 하라리가 다른 신문들에다가 싣는 기고문들도 저는 되게 많이 찾아보고 있었는데 굉장히 마음에 안 들었구나. 진짜 난 너무 마음에 안 들어서 다 찾아봤어. 그러니까 안 보면 되지. 근데 워낙에 영향력이 크니까 그래서 그 기고문들을 보면 느끼시겠지만 책에 나와 있는 내용이 그대로 반복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더 이상 발전이 안 되는 상태인 거. 지금 현재 정체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여러 가지 책들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 책들이 지금 이 사피엔스만한 반향을 일으키지 못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여러 책들이 나왔지만 그래서 이 이후에 뭐 호모 데우스라든지 그 전에 뭐 전쟁사에 관련된 책들이라든지 원래 전쟁사 전문가잖아요. 그러니까 전쟁사 전문가로서 전쟁사를 기술하는 데서 아직까지 제가 아까 나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나이가 제 나이 또래의 나이를 갖고 있는 사람이 저는 그러니까 이게 두뇌가 아무리 뛰어나다고 해도 역사 부분에서 저는 그러니까 다른 건 될 거라고 생각해요. 뭐 물리학이나 수학이나 이쪽은 가능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역사처럼 뭔가 자료가 축적되어야 되는 학문 안에서 전쟁사를 전공하던 사람이 인류의 비키스토리까지를 다루기 위해서 갖춰야 되는 소양은 저는 적어도 20년 이상은 더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근데 지금 그 정도를 넘어서 그 정도가 안 되는 상황인 거니까 저는 이게 그렇게 뭐 썩 탐탁치 않게 그렇게 읽혔던 책이에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뭐 비키스토리 얘기를 하면서 사피엔스와 총균세를 놓고 얘기하는데 저는 총균세와는 이 책은 비교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총균세 같은 대작이랑 이런
진짜 이러면은 하트가 줄어들어. 아니 그냥 인기작은 사실 비교를 하면 안 되는 책이라고 생각해요. 물론 새로운 시각들을 보여준다는 장점이 있어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1부와 2부를 거치면서 우리가 인간에 대해서 다 갖췄던 어떤 생각들에 대해서 다양한 관점들을 제시해준다는 점은 되게 좋은 시도라고 봐요. 그런 좋은 시도라고 보는데, 다만 그 부분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게 정확한 근거를 가지고서 뭔가를 체크해 나가는 부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게다가 아까 3부 제국 얘기를 지나가면서 뒤로 가면서는 거의 근거를 찾을 수 없이 자기의 주장만으로 모든 글들을 거의 대부분 서술하고 있는 것들이 대부분이라서 책의 구성으로 봤을 때도 앞에 1, 2부 정도까지는 저는 읽어도 괜찮다고 생각하고 거기서 얻을 만한 것들은 많지만 그 뒤로 넘어가면서부터는 사실상 참고할 만한 얘기가 별로 없다고 보는 편이에요. 저는 제가 또 다짐을 한 게 하나 있는데 이 부분이 있을 때 절대로 말을 하지 말아야지. 절대로 말을 하지 말아야지. 다짐을 했는데 또 이렇게 본물이 터지니까 저도 얘기를 하자면 저는 결론적으로 얘기를 해서 단 한 명의 학생에게도 저는 이 책을 추천하지 않아요. 저는 저의 학생들에게 이 책을 추천한 적이 한 번도 없고 이 책을 읽을 필요도 없다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대학 입시를 떠나서 그 너의 인지적인 변화 과정에 이 책 도움이 안 된다고 얘기를 저는 아주 단호하게 학생들한테 사실은 했어요. 그래서 배구자, 제가 왜 그 배구자라고 얘기하냐면은 이거는 배구자는 용도이지 읽는 용도가 아닌데 라고 저는 솔직히 얘기를 했어요. 이 책을 읽을 것 같으면 차라리 총균세를 보든가 차라리 다른 류의 책이 너에게 인식상에 대한 변화를 더 많이 줄 거다. 그러니까 이유가 한 2가지 정도가 있었어요. 그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똑같은 이유예요. 그러니까 주장이 좀 많다 보니까 네가 너의 주장을 펼칠 때 학생들한테 되게 위험할 수 있어요. 그냥 자기 주장을 이렇게 쭉 이야기하는 어떤 그런 부분이 있었고, 아마 이 책에 대해서 싫어하는 사람들은 아마 똑같은 이유일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그냥 물어봤던 내용 있잖아요. 제국에 대한 어떤 이해를 이야기하는 부분에 대해서 대부분 사람들이 사실은 이 사람의 견해에 대해서는 좀 탐탁치 않아 하는 경향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저 역시도 이거는 읽다 보면은 아이들에게 좀 다른 시각, 그러니까 이런 시각이죠. 피라미드를 건설하기 위해서 노예들이 많이 힘들고 죽었어. 고통스럽고. 하지만 피라미드 남아있어서 좋잖아? 이런 논리잖아요. 그렇죠. 네? 이런 논리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이런 얘기가 비슷한 얘기죠. 진시황이 아방궁을 지었어요. 진시황이 아방궁을 지었거든요. 진시황이 아방궁을 지으려면 얼마나 진짜 고생을 했겠어요. 근데 그거를 불지른 애가 있어요. 항우가 불질렀어요. 예, 항우가 불질렀고, 2층에만 2만 명인가 10,000명이 기록상, 물론 이제 과장이 심했지만 중국 애들은, 중국 애들의 표현에서 좀 뭐하지만 중국 분들은, 예, 과장이 좀 심했겠지만, 2층에만 10,000명이 앉아서 연애를 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그 건축물을. 연애를 할 수 있어요. 난 2만 명이 연애하고 있는. 인물 돌아다닐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물론 이제 앉아서 밥을 먹고 술을 먹겠죠. 근데, 그걸 항우가 불질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진나라의 수도 함양을 잿더미로 만들었죠. 저는 이 두 사람 모두가 다 문제가 있는데, 그래서 저는 항우가 천하를 통일하지 못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것이 왜 네 거냐. 그거는 진시황의 것도 아니고 민중의 것이다라고 하는 어떠한 표현이죠. 근데 그런 어떠한 것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힘든 것을 만들어 갔어요. 누군가 힘든 것을 만들어 가고, 누군가는 다양하고 결과론적으로 만들어졌지만, 그러나 결과의 어떤 한 측면만을 놓고 보면서 그 과정 속에서 생겼었던 무수히 많은 불의와 무수히 많은 고통에 대해서 눈을 감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결론적으로 이제 몇 가지 사례를 얘기하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사실 넘어가 있어요. 계속. 예, 넘어가 있고, 저는 뭐 팔레스타인 문제까지는 얘기하고 싶지가 않아요. 그래서 어쨌든 그런 인식이 머릿속에 있는 게 아닌가. 지금 어떤 그런 부분에서 사실은 좀 불편했어요, 저는. 그러니까 저는 사실 불편한 거를 못 견디게 하거든요. 왜 인생이 꼭 우리가 굳이 불편하게 살아야 되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그래서 이 책이 왜 그렇게 사람들에게 회자가 될까. 오히려 총균세보다도 훨씬 더 이 책이 더 어찌 본다면 언론에서 더 많은 마케팅을 하고 막 했는데 왜 그럴까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저는 사실 총균세 되게 재밌게 읽었는데, 그래서 왜 그랬을까라고 생각했는데,
요게 사람들로 하여금 좀 더 편안하게 들어오고 있음직한 그런 생각들이 좀 많이 적용되어졌었던 게 아닌가 싶거든요. 이러다 보면은 결국은 독재도 가치가 있어라는 결론으로 가요. 예, 독재도 가치가 있어. 다 가치가 있어. 그럼 가치 없는 게 어디 있어요, 세상에. 그래서 그런 것들로 학생들이 좀 인식이 될까봐. 결국 제국을 이야기할 때 역사 속에서 어떻게 서로마 제국과 어떻게 이제 우리가 지금의 민주주의 국가를 동등 비교를 하느냐라고 하는 어떤 생각들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책을 읽은 학생과 제가 이제 대화를 한 적이 있었어요. 대화를 한 적이 있었을 때 제가 함무라비 법전 갖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냥 함무라비 법전이 눈에는 눈, 이에는 이를 얘기했었잖아요. 하지만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하는 게 그때 당시에는 너무나 과잉으로 보복을 하잖아요. 눈을 다치게 했더니만 다리를 자르고 이러면 안 되니까 함무라비 왕이 야 눈만 잘라 눈만 다치게 해 눈 했으면 눈만 해 왜 다리까지 해 너무 심하잖아 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그때로 치면은 굉장히 합리적인 그러한 법이죠. 근데 마치 그런 어떠한 함무라비 법전 그 시대의 어떠한 법의 가치가 있는 건데 마치 함무라비 법전에서도 복수는 적용되어졌으니 그러니 법이라는 근본적으로 복수야 이렇게 주장하는 거랑 뭐가 다르냐는 거예요. 지금의 법도 원래 그래라고 생각이 들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조금은 좀 생각을 하면서 좀 보면은 이 책을 조금 더 잘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은 좀 들었었어요. 진짜 절대로 얘기하지 않으려고 그랬었는데 왜냐면 그래도 유명한 분이잖아요. 그렇죠. 유명한 분이고 아마 이 책은 좋아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거예요. 왜냐면 읽기도 되게 편하고 재미도 있고 분명히 재미가 있고 재미 있는 건 뭐 부정할 수 없거든요. 뭘 안다고 이런 그렇죠. 이제 이런 얘기들을 하실 수 있어서 볼까봐 제가 참아 했는데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겠다. 이렇게 저희가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이게 그래갖고 딱 읽다 말고 그 부분 딱 나오길래 제가 그때 친구한테인가 페이스북에 이 책에 대한 감상평을 이렇게 쭉 올렸더니 저랑 친구를 맺고 있었던 사람들이 꽤 많은 숫자가 똑같이 불편함을 느꼈다는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유유상적인. 그러니까 페이스북 친구의 그 네트워크에서는 나도 그런데 이런데 어디 가면은 왜? 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제가 말을 조심해서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는 그래 나도 그런데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이게 다른 데 가잖아요. 그러면 왜?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는 야박한 말로 서로가 서로에게만 친구인 거지. 그렇지. 이 부분이죠 대부분. 대부분 여기서부터 시작돼요. 이제 여기서부터 뭐지 이러면서 이제 시작돼요. 그다음서부터는 이제 배구 자자 딱 좋아요. 이런 어떤 느낌으로 이제 이해되는데 근데 사실은 이 책을 다 읽는다라고 하는 건요 굉장히 독서력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독서력이 있는 거고 어쨌든 또 군데군데 그 모르는 이야기 우리가 몰랐던 이야기들을 굉장히 많이 알려주는 그런 즐거움이 있잖아요. 이게 어쨌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가치가 있어요. 그리고 생긴 건 일단 좀 이렇게 폼나게 생겼잖아요, 이 사람이. 약간 타일러 같이 생기지 않았어요? 네, 그렇지 타일러. 타일러가 나름 잘생긴 미국인이잖아요. 똑똑한 미국인처럼 생겼어요. 네. 근데 이제 저는 학생들이 이 책을 읽어가는 건 충분히 가치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 책에 의해서 내가 뭔가를 그 관점을 배우겠다는 점에서 가치가 있다는 것보다는 이런 책들을 읽어갈 때 사실과 의견을 구분하는 연습을 하기 굉장히 좋은 책이라는 생각은 있어요. 근데 그게 되나요? 그게? 저는 그럴 자신이 없어요. 이 책은 그러니까는 우리 아이들이 이 책을 읽고 사실과 과연 될까? 사실과 주장을 정확히 구분해가면서 어떤 근거 있는 주장을 펼친다는 게 얼마나 어렵고 또 그것을 이루어냈을 때 얼마나 좋은 거다라고 하는 것들을 그렇게 알기는 그걸 구분할 정도가 된다는 거는 굳이 그래서 이 책을 읽는 방법은 혼자서 학생들이 혼자서 앉아서 뭔가 책을 읽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학교에서 이런 경우는 있었어요. 학교에서 이를테면 동아리 활동을 하면서 이 책을 읽고 선생님이 지도하에서 학생들이 특정 부분에 대해서 토론을 이렇게 진행을 하다 보면은 토론이 이게 전체 내용을 갖고 진행을 하면 되게 방만해져가지고 뭔가 문제점을 찾아내기가 어려운데 일부 부분을 따서 토론을 하기 시작하면 어떤 부분에서 이게 뭔가 어긋나고 있구나라는 걸 학생들도 느낄 수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접근했을 때는 꽤 괜찮은 책이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그게 아니라 혼자서 읽어나가기에는 사실 그렇게 적합한 책은 아닌 것 같아요.
물론 다 읽고 야 나 사피엔스 읽었어라고 자랑하기에는 좋은 책일 수 있겠죠. 완전히 좋죠. 네,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왜냐하면 페이지가 거의 600페이지이기 때문에 이 책을 한 권 끝낸다라고 하는 것은 학생들 입장에서는 정석을 한 권 푼 거다. 뭐 그렇잖아요. 예, 그런 거기 때문에 뭐 그런 어떤 의미는 있어요. 그러니까 완벽히 우리가 어떠한 형태의 독서를 통해 가지고 모든 걸 다 완벽히 이룰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이 책을 보고서 여기 나와서 이야기되어지는 것들 중에 자투리적인 어떠한 하나하나의 어떠한 그 역사적인 맥락들, 이야기들만 알아도 되게 많은 내용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그냥 본다라고 했을 때 말리진 않는데 전 제가 추천한 적은 없지만 그래서 읽었는데도 왜 이러진 않았어요. 그래서 읽으면 끝까지 읽어야 되는 책이다. 손을 대면 반드시 끝까지 읽어야 되는 책이다. 애들한테 얘기했죠. 손을 댔어? 그럼 못 읽겠는데요. 그럼 배구라도 자라. 그러다 다시 눈 뜨면 읽어라. 그러니까 일단 손을 대면 끝까지 읽으면 학생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거 진짜 의미 있는 거거든요. 이 두꺼운 책도 읽었는데 이제 어떤 효과가 있냐면은 총유세를 읽을 수 있어요. 그리고 다른 책들도 두꺼운 이와 비슷한 두꺼운 책들도 본인들이 도전을 할 수 있어. 나 이거 읽었으니까. 조심해야 되는 건 약간 이걸 읽었다고 해서 총유세 읽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못 읽어요. 그러나 이제 너 할 수 있어. 넌 불가능한 게 없어. 다 읽을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하죠. 뭐 더 두꺼운 거 말이야. 두꺼운 책도 너는 이제 도전할 수 있는 아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죠. 어떤 장문의 책을 읽는 어떠한 만족감을 줄 수 있는 아주 의미 있는 책이기도 해요. 옥스포드 아니에요, 이 사람? 옥스포드. 네, 옥스포드죠. 네. 옥스포드, 그러니까 네, 옥스포드죠. 학위 자체는 저기 나오는 옥스포드. 그러니까 전쟁사가 기본이라서 이 사람 책 중에 전쟁사 그 제목 뭐였는지 잘 기억 안 나요. 무기의 뭐였던 것 같은데 전쟁사 관련된 책은 분명히 읽을만 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그 외에 너무 크게 나가는 것들은 좀 조심해서 읽어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우리가 역사에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연륜이 되게 중요해요. 관점도 중요한데 그 관점을 뒷받침할 만한 자료를 수집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시간을 필요로 하는 이 학문들이 몇 개 있어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사실 철학도 사실 시간보다는 약간 반짝이는 어떤 것들이 필요한 학문이기도 하지만 역사의 경우는 사실 반짝이는 관점의 전환 같은 것보다는 그걸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사료들의 수집이 훨씬 더 중요한 학문이라서 그런 면에서 보자면은 역사책은 고르는데 그런 부분들을 조금 참고를 좀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에요. 근데 이제 총유세 같은 경우는 사실 역사책이라고 보는 경우도 있고 이건 뭐라고 해야 되나? 인류학 책이라고 해야 되나? 뭐 저서라고 봐요. 인류학적 저서인데 인류학적 저서임에도 불구하고 꽤 많은 자료들을 수집해 놓은 느낌들이 있고 분명히 인류학에서도 자료 수집이라는 건 중요하니까 그런 학문마다 어떤 걸 중요하게 여기느냐에 따라서 그 책이 가치가 있느냐 없느냐가 결정이 되는 것 같으니까 그런 것들을 조금 조심해 가면서 읽을 필요가 있겠다는 교훈을 주는 그런 책, 그런 책이죠. 참고로 이제 사피엔스라는 거는 뭐 이름은 다들 아시잖아요. 호모 사피엔스 생각한다. 호모라는 말이 라틴어에서 인간이에요. 그냥 인간. 그리고 사피엔스는 원래 사피오라 그래가지고 생각하다라는 동사의 현재 분사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사피엔스가 붙어서 그래서 생각하는 인간 이렇게 되는 거고 되게 이 책에서는 호모 사피엔스라는 종 자체가 굉장히 독특한 종이다라는 걸 강조하고 싶었던 것 같은데 원래 살아남은 종은 다 독특하죠. 뭐. 학생들도 살아남으면 독특해지려나? 우리 아이들요? 이미 독특하기 때문에 살아남아요. 네, 정말 그 다양한 생각들을 해요. 그리고 그 많은 사람들이 막 얘기를 하지만 학생들이 이렇게 볼 때마다 느끼는 건데 늘 아이들은 발전된 상태로 나타나요. 네, 항상 보면은 10년 전 중학교 3학년과 지금의 중학교 3학년을 보면 너무나 발전되어 있어요. 그렇죠. 아이들의 지적 수준 자체가. 그래서 이것이 인류의 문명이 진화되어 가는 거구나. 저는 그걸 확실히 느껴요. 왜냐면 지난 10년의 중학교 3학년의 수준이 이렇게 성장했는데 당연히 이 아이들이 또 활동해 나가고 뒤이은 아이들이 활동을 나가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 교육을 통해서 제가 세상을 본다고 얘기를 하는데 야, 이걸 봐라. 이걸 보면 세상이 보인다. 이러면서 이제 더 나아진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런 면이 있겠죠.
이 책은 우리 완쌤은 또 한마디 하시죠. 이 책에 대해서는 또 왜 우리만 또 이렇게 다 한마디 하세요. 자. 아니 저는 이게 딱히 할 거는 없어요. 다행인 게 그 제국 가기 전에 그만 읽은 게 다행이에요. 아니 근데 제가 또 이런 얘기하면은 야 넌 또 뭔데 또 잘난 척해 또 이럴 수도 있어요. 근데 평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제 그냥 특이한 사람의 그냥 개인적인 취향인데 너무 유명하거나 TV 나오면은 사실 좀 약간 싫어해? 싫어하진 않아요. 저 그런 걸 싫어하진 않아요. 저는 싫은 사람도 있어요. 저는 그런 걸 싫거나 뭐 그런 걸 얕보는 건 아닌데 약간 이제 학술적인 서적에서 그런 거면은 야 이거 좀 나중에 읽었던가 조심해봐야겠다는 생각은 좀 있어요. 근데 그렇구나. 그러니까 이제 약간 이제 저희 대학원생들이나 이제 대학가에서 그냥 잘 안 나가는 분야들 마이너한 분야에서 자기들끼리 이렇게 정신 위안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제 그런 게 있잖아요. 교수가 TV 나오기 시작하면은 야 이건 문제 있는 거다 약간 이런 얘기 있는 거잖아요. 문제가 뭐? 교수가 TV 나오기 시작하면 이제 공부 안 한다는 얘기구나. 공부 안 한다는 얘기. 공부 안 하는 거 맞죠. 공부 안 한다는 얘기구나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이제 이 연구하시는 분들인데 이제 TV 나오고 많이 팔리면 야 이건 조금 수상하겠다는 생각이 좀 있어요. 근데 너무 인기가 좋아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냥 뭐 이상하다고 생각했다기보다는 그냥 요거는 나중에 기회 되면 읽어야겠다 그냥 요 정도 생각했어요. 저거 꼭 읽어봐야겠다 이런 생각은 아니었거든요. 근데 이제 저희가 수업 때 이거를 써가지고 딱 수업 때 필요한 그 앞부분만 읽었어요 제가. 근데 이 앞부분은 좀 개인적으로 굉장히 어우 야 이건 재미도 있고 재미도 있고 통찰력도 있다 이런 정도. 근데 다행히 뒤부터 이제 제국부터는 수업이 없어가지고 그렇죠. 수업을 안 했죠. 안 했죠. 그래가지고 앞부분 수업하고 이제 애들이 없어가지고 이제 제국부터는 안 읽어가지고 천만다행이다 지금 얘기를 들으니까. 앞부분만 하면은. 아니 저는 그래가지고 주변에서 이 책이 좀 별로라 그래서 내가 앞부분만 읽은 기억으로는 그래도 뭐 그렇게까지 평받을 책은 아닌 것 같은데 약간 이런 생각을 하긴 했었어요. 그래도 뭐 나름 괜찮은데 근데 역시. 그 얘기는 하도 많이 해서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사실은. 그냥 뭐 책 좋아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 저는 이제 출판 계통에 있는 책이라 출판사에 있는 친구랑 주로 책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굳이 이제 이 나이쯤 돼서 술을 마셔서 책 얘기를 안 해요. 책 얘기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거든요. 애들 얘기. 근데 우리는 왜 이렇게 됐을까 이야기 뭐 이런 얘기를 하고서는 이제 별별 얘기들 막 대화의 소재를 하는데 그 친구만 유일하게 이제 책 얘기를 하면서 또 그 친구는 출판사에 있으니까 많이 팔린 책 위주로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이 책을 얘기하면서 이제 들은 이야기들이 있어서 아마 저에게는 그런 것이 굉장히 선입견으로 다가왔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청취자분들께서는 또 저희가 좀 걱정하는 게 그런 선입견을 갖지 마시고 이 책 자체에 대해서 이런 것도 있거든요. 그토록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이 읽었을 때는 다 이유가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주고 그 정도의 많은 사람들이 회자를 시키고 그 정도의 대중들이 또 읽었을 때는 또 그것 자체가 사회적 가치를 갖는 요소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편견 갖지 마시고 이제 이런 생각도 있을 수 있다라는 정도만 이해하시고 충분히 이제 군데군데 보면은 의미 있는 내용이 돼요. 그리고 학생들한테 이 정도 이름 있는 책을 이 정도 두께를 한번 끝까지 완독시킨다라고 했을 때는 또 부수적으로 얻는 건 또 상당히 많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느낌으로 좀 봐주셨으면 어떨까. 좋게 봐주시는 게 맞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좀 듭니다. 뭐 굳이 좀 말씀드리면 사실 이 책의 명성이나 이 책의 훌륭한 점들은 이미 아주 오랜 시간 충분히 많이 들으셨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냥 뭐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는 아마 뭐 그냥 나름 저희의 그냥 뭐 네, 그렇죠. 이런 방송에서 얻을 수 있는 또 나름의 또 좋은 하트 날라갔다. 그렇죠. 뭐. 네, 알았어. 내가 이거 자를게. 편집해줘. 아니 이미 내가 발언하던 순간부터 이미 하트는 날아가고 있었어. 그러니까 왜 그랬어? 그래서 어쨌든 이건 팟캐스트고 팟캐스트는 다양한 형태의 생각들과 어떠한 다양한 형태의 시각들을 이제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자리니까요. 이렇게 보는 사람들도 좀 일부 있었네라고 하는 어떠한 느낌 정도로만 한번 바라봐 주시면 어떨까 싶고요.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이런 부분들 군데군데 속에선 정말 괜찮은 어떤 내용들이 많아요. 그리고 학생들은 여기에 있는 내용에 주어진 것에 거의 10분의 1 정도의 어떠한 맥락적인 사실들 정도 몇 가지만 이해를 해도 굉장히 충분히 풍요로운 지식을 얻을 수 있는 요소들도 있죠. 그래서 뭐 그렇게 좀 생각을 하시는 게 어떤가 싶습니다. 자, 마무리 지어주시죠. 이거 마무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자, 제가 초반에 좀 너무 욕심낸 것 같습니다. 20개는 좀 그렇고요. 그래도 오늘 제가 나름 유익했다고 평가하거든요. 제가 들을 때 재미도 있었고 15개 정도만 되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예, 알겠습니다. 저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책을 다뤄야 그 이후에 역사에 관한 책들을 조금 다루면서 얘를 다시 한번 깔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러니까 이걸 깔려고 하는 목적이 아니라 이런 것과 대비하여 이런 장점이 있다는 걸 보여줄 수 있는 책들이 꽤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책들의 장점을 보여주기 위한 하나의 방책으로 갖고 나온 책이니까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트는 구걸하지 않겠습니다. 구걸이 아니고 감히 받을 수가 없어요. 예, 알겠습니다. 여기 그 앞부분이나 이런 부분들, 예, 군데군데 이제 이 서양사 또 전공한 사람이기 때문에 예, 굉장히 의미 있는 어떤 사실들, 예, 내용들, 학생들이 좀 보거나 아마 어른들이 봤을 때도 뭐 되게 재미난 이야기들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통해서 좀 풍요로운 형태의 어떠한 독서의 기회로 좀 삼으시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생각을 하는 거고요. 어떠한 사람들이 모두 다 좋다라고만 이야기할 때 이 책을 이렇게 보면서 불편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어 라는 정도로 오늘의 저희들의 어떤 생각들을 좀 좀 너그럽게 좀 들어주셨으면 좋겠다. 예,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자, 저희가 빨리 마무리 짓는 것이 예, 오늘 방송의 진정한 수습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교육진담 수요 독서 시간 사피엔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